오늘은 서준이와 서연이가 피자를 먹기로 한 날입니다. 저런, 집에 먼저 도착한 서연이가 피자를 한 조각만 남기고 모두 먹어버렸군요. 늦게 온 서준이는 한 조각 남은 피자로 오늘 저녁을 버텨야 합니다. 피자를 지구로 바꾸어 생각해볼까요? 피자와 같이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정해진 양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너무나 많고 우리는 단 하나의 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해버린 지구의 자원은 수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그 아픔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발전을 말합니다.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유엔 총회에서는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선생님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과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초등교사입니다. 네, 저는 서울 승문중학교에서 환경을 가르치고 있는 신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여자고등학교 환경을 가르치고 있는 환경교사 김미진입니다. 네, 환경과목 수업에서는요 5가지를 학습하는데요. 생물 다양성, 자원과 에너지,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그리고 행동과 실천 이 5가지를 학습하고 있죠. 환경 수업을 통해서는 환경관, 그리고 생태계, 그 다음에 인공환경과 자연환경과의 상호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생활을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과 그 다음에 국가와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환경 사건들이나 환경 문제를 직접 탐구해보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 주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움으로써 현재를 돌아보듯이 환경교육을 배움으로써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교육이 중요하고 이것을 알았으면 반드시 실천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 지구 공동체 시민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한 환경교육 사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빙고 프로젝트입니다. 빙고 프로젝트는 되다비와 비정부기구 NGO의 합성어로서 학생들이 환경에 관련된 비정부 기구 단체가 되어 학급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챌린지를 운영하는 부스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빙고 프로젝트의 목적은 학생들이 환경교육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빙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에게는 크고 작은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선생님, 제가 빙고 프로젝트를 했는데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하면서 쓰레기 줍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학급 SNS에 올린 학생들도 있었고, 학급 회의에서는 우리 반 분리배출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분리배출 1인 1 역할을 지정하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학급 규칙으로는 우리 반에서는 이면지를 꼭 생활화하자라는 규칙을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작은 변화일 수 있으나 지구에게는 큰 다양한 변화들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지속 가능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진짜 불필요한 공간이 있나, 꼭 개선돼야 될 점은 무엇이 있나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해보고, 그리고 본인들이 공간을 하나하나씩 뒤져가면서 지금 현재 2학년과 3학년 건물 사이의 빈 땅에다가 아이들이 이제 생각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한평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한평이라는 거는 한 평의 땅을 12개 공간을 마련해서
원하는 학생들, 팀을 이루어서 그 공간에다가 모종이나 씨앗을 심어서 1년 동안 키워보는 그러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럼 일단 공간을 조성할 때 건축 동아리 학생들이 먼저 방부목이라든지 기와장을 가지고 그다음에 디딤석을 가지고 직접 공간을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기획단 학생들이랑 그다음에 학생회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교생들에게 원하는 학생들이 땅을 분양받아서 원하는 작물이나 원하는 꽃 모종 또는 씨앗을 뿌려서 직접 열매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드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실천을 해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동아프리카 지역 중에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 14살의 윌리엄 캄캄바라고 하는 청소년이 있었는데요. 학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집에서 동네에 있는 마을 쓰레기장에서 자전거, 그리고 라디오, 그리고 발전기, 풍차를 모아서 마을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말라위 윈베 마을에 물과 전기를 공급하는 풍차를 만든 인물로 유명해요. 이 친구는 영화, 책, 테드에도 소개된 인물이고요. 이후에 이 친구는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에서 환경학을 전공하러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그 마을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 14살 청소년의 성공 스토리예요. 이 친구가 만들었었던 재생에너지인 풍력 발전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과 어떤 활동을 해볼까 하다가 절약이 가장 깨끗한 에너지구나. 우리부터 절약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 전등극이라고 하는 환경 캠페인을 직접 서울 광장에서 해봤어요. 이때 2,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하고 저녁 8시 30분은 집에 있는 전등을 소등했었던 거죠. 그래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요, 지구촌 전등극이 1시간 동안 무려 23억 원의 전기 절약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중학생들의 실천이 지구촌 전등극기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사례를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환경의 날은 6월 5일입니다. 6월 5일부터 저희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은 3주간 나도 그레타 툰베리라는 활동을 먼저 시작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있는 다양한 영상 자료와 그다음에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에서 연설했던 그 영상을 보고 본인도 직접 기후 행동가가 돼서 연설문을 작성해보고 말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저희가 했었던 활동은 6월 5일쯤 되면 서울에서 서울 환경영화제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그 환경영화제에 나왔던 그런 영화들을 직접 보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상영을 하고 그다음에 감상문도 적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감문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 꼭 필요한 환경적 지식과 환경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부터 환경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지금처럼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려고 하는 이 자세부터 이미 환경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15분 이상을 흙길을 걷는데요. 내가 걷는 길에서 꽃나무 식물을 만나보는 거예요. 오늘은 걷다 보면 새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날은 흙길의 포근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주변에서 빨강, 노랑, 초록 꽃과 잎이 새롭게 돋아나는 모양을 보면서 아름다운 환경을 느껴보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숲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이 아니더라도 퇴근한 이후 주말에는 항상 숲길을 걸으면서 하루를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실천했었던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을 친구들에게 공유해요.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 한 장을 가지고 저는 4달 정도를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에 보통 4장 정도의 비닐을 쓰게 돼요. 1년에 1인당 4장의 비닐을 쓰는 사람들은 핀란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인들은 1년에 1인당 410장 정도를 쓴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소비한 비닐봉지와 플라스틱은 또 어딘가에 매립이나 소각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에 더 이상의 플라스틱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그리고 최대한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먼저 환경적으로 모범적으로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나만의 컵 들고 다니기, 이면지 재활용, 그다음에 일회용품 덜 쓰기,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장된 메일 불필요한 것들 삭제하는 것도 기후 위기를 위해서 탄소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식보다는 좀 채식을 좀 더 많이 늘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 그다음에 우리 지구 환경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준비를 하게 된다면 본인부터 지구 공동체 시민의 한 명으로서 나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 인간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생물들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환경 사건들이나 그다음에 지역의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참여를 해보는 계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서 막 열심히 피켓도 들고 캠페인도 하는 방법도 좋긴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안을 해보거나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실천을 하면 좋겠어요 라고 본인의 SNS에다가 공유를 해보는 활동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모두가 먼저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지구 공동체에 사는 사람으로서 모두가 평등하고 생명으로서 모두 하나하나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나눔과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북극곰과 펭귄 그리고 환경 난민까지도 우리와 같은 소중한 내 친구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번째의 목표가 지구촌 협력이에요. 기후가 변화하는 지구 공동의 집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북극곰, 펭귄, 그리고 환경 난민까지도 우리와 같은 소중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이 함께 손잡아 주세요.